예, 오늘은 아무래도 공무원 연금 네. 개혁안을 갖고 먼저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야의 정치적 전략과 계산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네. 개혁이 아니라 담합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니 어쨌든 지금 뭐 저도 뭐 연금 전문가는 아니지만 언론적인 의미에서 개혁이라면 공무원 연금 수준을 국민연금 수준에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추는데 그게 첫 번째 목표였죠. 네, 목표죠. 사실은.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죠. 네. 사실인데 김무성 대표 말처럼 합의에 방점을 두느냐 아니면 그 우리가 개혁의 목표치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거 담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정치적 타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제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공무원 연금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까지 과정을 봤을 때는 정부가 당에게 시간의 가이드라인 외에는 국민을 설득한 적이 없습니다. 5월 1일까지 통과시켜 주세요라는 것밖에 없었는데 5월 1일까지 통과에 대한 압박이었는데 그것은 야당하고 타협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통과가 가능하죠? 네. 선진화법화에서. 네. 그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찌됐든 뭐 이걸 양진영으로 본다면 한쪽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결국은 야당과의 타협 속에서 이걸 완철시킬 수밖에 없다면 애시당초 목표로 했던 국민연금 수준까지 가는 데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최선이고 당위만을 강조한다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죠. 정치란 것은 결국은 주고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좀 그 불만족스러운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이 정도가 아닌가라고 저는 봐지고 개인적으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국민연금 문제는 여야 합의문을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 문제는 합의가 한다 해서 명목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 높이면 현재 연금 납입액보다 2배를 더 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연말정산 때문에 그 난리를 했는데 여야가 합의한 데서 국민들이 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건 전혀 별개의 주제다. 네. 전혀 별개의 주제로 또 다른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공무원 연금 개혁만 놓고 본다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여야 합의에서 첫 번째 국민대타협기구라는 형식을 통해서 만들어냈다는데 좀 의미를 줘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박 소장님께서는 일단 여야 합의한 게 중요하고 시한에 맞춰서 합의한 게 중요하다. 네. 뭐 그런 말씀이시죠. 뭐 다른 조금 의견은 전에 어떻습니까? 저들 CG로 나갔는데요. 네. 30년 근무한 월 300을 받는 공무원의 경우에 네.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받는 공무원 연금 이번에 합의된 게 네. 171만 원에서 153만 원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걸 똑같이 국민연금으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급여를 갖다 300만 원 받는 월급 생활자가 회사원이 국민연금을 30년 가입을 했었다. 물론 이게 뭐 88년부터 네. 가입했느냐 99년부터 가입했느냐 틀리지만 매월 한 9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이제 이렇게 놓고 나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 수준에다가 공무원연금을 어느 정도 맞춰 놓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네. 않느냐라는 이름을 둔다면 계획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있죠. 네. 근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미봉책 비슷하게 카르텔 비슷하게 나간다 그러면 이게 계획이 아니라 앞에 헤드라인에서 산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산으로 간지 바다로 간지 어디 가는 방향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방 CG에서 봤지만 합의안조차도 국민연금하고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시민들도 국민들 정서적으로 과연 이게 개혁인가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제가 한 있을 것 말씀을 같아요. 드리면 네.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국민연금 거의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건 당위입니다. 네네. 근데 이 당위 문제는 역대 정권, 87년 이후에 YS 정권부터 어느 정권도 성취하지 못한 과제 아닙니까? 그만큼 지난한 과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쉬운 숙제가 애시당초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권도 하지 못한 문제였고 지금 문재인 대표도 협상의 주체로 나왔지만 참여정부조차도 이 문제를 만들어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복지부 장관 때, 유시민 장관 때도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었죠. 실패했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권이 다 실패한 문제를 현 청와대와 정부가 새누리당에게 5월 1일까지 통과시켜달라는 것 자체가 사실 무리한 요구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쉬운 숙제를 주면서 빨리 안 했다고 질책을 할 수 있지만 역대 정권이 다 실패한 이 숙제를 가지고 5월 1일까지 마무리 주세요 하는 이 주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숙제였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지금 황우여 부총리가 교육부총리로 있습니다. 선진화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밀어붙이고 싶더라도 밀어붙일 방법이 없는 게 현재 국회의 합의에 관한 그 현행법입니다. 네. 그렇다고 예. 본다면 어쨌든 아쉬움이 없는 전문가들은 없겠죠. 네. 청와대도 대단히 아쉬울 겁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4대 개혁의 핵심에 첫머리에 공무원 연금 개혁을 두고 있지만 네. 그건 당의 문제라는 것이고 또 역대 정권이 다 실패해왔다는 문제인 것이고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기구 형태를 통해서 아쉬운 감은 있지만 이 정도로 진척했다는 것은 저는 한 단계 진전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가 네. 흔히 이제 그 체감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 명목이라는 이름을 지금 저희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실질이 아니고 명목입니다. 무슨 네. 말이냐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갖다가 생각지 않은 우리가 퇴직금은 연금을 생각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90만 원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보통 한 2% 정도 되는데 네. 이게 지급률 상승률이 한 1.9% 내지 1.7%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거죠. 다시 말하면 국민연금은 갈수록 깎여 나가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게 뒤집어진다면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 지금 300만 원 냈을 경우에 177만 원에서 153만 원을 받는다. 이거는 소폭으로 지금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 그러면 그다지 줄어들지 않는 걸로 개선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죠. 이런 측면에서 네. 놓고 보면 국민 감정에서는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좀 격앙된 분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합의안을 제가 어제 좀 꼼꼼히 들여다봤는데요. 바로 이 지급률을 낮춘 거 있지 않습니까? 네. 0.2%포인트. 그걸 바로 2009년 연금 개혁에도 똑같은 비율로 낮췄어요. 근데 2009년에는 한꺼번에 낮췄고 특이한 건 이번에는 0.2%포인트 똑같은 인하율을 20년에 걸쳐서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뭐 미봉책 아니냐,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이런 식이 나오는 건데 어떻습니까? 20년에 걸쳐서 0.2%포인트를 낮춘다. 이거 국민들이 납득을 할까요? 그 재정적 효과가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네. 거의 뭐 없다는 건 아닌데 낮아지는 거죠. 재정적 효과 네. 자체가. 그러니까 되면 20년 동안 이렇게 차츰 낮추게 되면 그러나 산술적으로 지금 정년이 10년이나 20년 남은 공무원분들은 사실 별게 지장이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공무원 연금과 상호화박 구조로 해가지고 공무원께 소득 재분배 기능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물론 뭐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그렇게 되긴 합니다. 하지만 지급률 자체가 낮춰주는 수준 자체를 굉장히 숫자 자체가 좀 낮고 그다음에 효과 자체가 20년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기대했던 원안보다는 사실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글쎄 저는 이게 정치권의 합의 과정까지가 우리는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으나 제 추정컨대 이 야당 쪽에 좀 책임이 좀 많지 않나. 이거 왜냐면 아까 박상훈 소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아마 새누리당에서는 애초에 원안했었던 구조개혁, 즉 공무원 연금개혁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구조개혁. 그게 애초에 원안 아니었습니까? 그건 내부적으로 포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노조나 야당이 그걸 죽자고 반대하면 방법이 없어요. 네네. 결국 뭐 숫자를 조정해가지고 타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 주장했다 1% 주장하면 중간에 뭐 1.5로 맞추는 이 정도 안밖에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 야당에서 알파 베타 감마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우리 공무원 노조 얘기 받아가지고 이거를 국민연금 공적연금 강화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공무원연금 개혁하는 데 있어서 국민연금 공적연금을 강화하자는 얘기는 할 주제가 아니거든요. 네네. 그건 더 힘든 주제죠. 근데 공무원 노조가 그 얘기를 하고 야당이 이 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 던지면 새누리당에서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새누리당과 정부 입장에서는 공무원연금도 있는데 지금 국민연금 강화하자는 얘기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공무원 노조에서 그 얘기했고 야당에서 덜컥 들고 나와서 던진 거죠. 근데 새누리당에서 받아버렸습니다. 그걸. 왜? 새누리당 입장에선 어떻게든 지금 성과는 내야 되고 단순히 5월 1일이 아니라 6월 2일, 7월 1일 하더라도 성과를 안 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안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아마 야당도 새누리당에 받은 이거에 대해서 쟤네들이 왜 받았지라고 좀 당황할 것 같은데 아마 새로운 논쟁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합의문에 보면 이 9월에 국민연금의 그 소득 대체율 50% 올리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텐데 네. 오늘 김무성 대표도 얘기했듯이 이 부분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증세라고 연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새누리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월까지 합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합의가 안 되면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야당은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 연금 개혁보다 더 큰 충돌이 있을 것 같은데 글쎄 저는 야당 당직자분들이 제가 하는 이 얘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없지 않았나, 공무원 노조 눈치를 너무 본 거 아닌가, 그래서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온 거 아닌가, 그래서 또 하나의 새로운 논쟁거리를 만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